얘들아, 이제 우리 이제 중간고사 보는 시간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확통 파트에서는 우리 이제 경우의 수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지가 좀 됐는데, 그래 조금 확률이 늦게 스타트한 감이 없잖아 있어.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다 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이제 요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확률 강의를 끝내려고 해. 물론 이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강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확률을 정리한다. 왜냐면은 요번 시험은 기말고사는 확률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통계 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웬만하면 작년까지는 이 지역들은 확률까지만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올해는 또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통계 파트까지 조금이라도 정리를 했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부터 천천히 정리해 갈 건데 일단 우리가 저기 기본 교재가 센이니까 센 유형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 드디어 이제 확률 파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확률은 이제 수학적 확률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센 유형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센이 유형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맞지? 오케이. 뭐 센 정도 되면은 교과서는 스무스하게 풀려질 것이고.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중요해요. 따라서 원래 이제 다 배우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확률이 이제 뜰 텐데, 구조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갖다가 공부를 하자, 이번 주에는. 알았지? 나머지 두 개의 확률은 그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자고. 일단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익숙한 확률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학적 확률은 결국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 뭘 기반으로 한다고? 경우의 수. 그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 그죠? 자, 그 다음에 조합. 여러분 그냥 순열과 조합 정도까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수학적 확률까지는. 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에 그 중2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자, 일단 기호부터 좀 연습해 보자. 어떤 A라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robability, 일단 기호부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PA라고 표현합니다. probability A.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얘의 계산 과정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자, 전체 경우의,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이따 보면 이제 이 전체 경우의 수도 약간 기호로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요 A라는 사건이 있잖아. A라는 사건에 일어나는, A 사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결국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계산만 잘할 수 있으면, 특히 문장 해석을 딱딱 끊어놓고 그러면 뭐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과정에서 약분하시면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쵸?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뭐였습니까? 되게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일종의 뭐 여기나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우리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 기억하실 거랍니다. 자, NPR, 즉 N개 중에서 R개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CR,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 그쵸? 이런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NPR, 이게 뭐죠, 이거? 약간 생소한가? 그죠?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HR. 자,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만 뽑는 경우의 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 해석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 확률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정확한 경우의 수라든가 또 사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사건 구분이 문장의 해석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만 잘 해석하면,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분모, 전체 경우의 수 할 때 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까지 다 될 건데, 이 A라는 특정 사건, 어떤 조건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수학이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그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뭐. 맞아. 문제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의 어떤 해석이 정확히 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야 뭐 굉장히 다양하죠. 뭐 두수의 합이 짝수, 곱이 홀수, 뭐 등등등.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호를 사용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probability A. 알겠죠?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할 건 뭐냐면, 어떤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쓰이는 용어들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건입니다. 사건의 어떤 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확률을 할 때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건데 뭐 대충이라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딱딱 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행입니다. 시행. 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주사위를 2개를 던질 때 이런 멘트 있잖아요. 됐죠?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행위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 가능.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진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모든 가능성들이 어떤 일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등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주사위는 가다가 뚫떼굴떼굴 굴 수 있는데 어떤 주사위는 가다가 떼굴떼굴 못 구른다면 그럼 이제 동등한 가능성이 아니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시행, 어떤 던지는 거, 뭐 또는 이제 뭐 뭐랄까 카드에서 뭘 뽑을 때 알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시행을 해버리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물이 있죠. 그쵸? 그걸 갖다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여기까지 시행이지 그치? 그런데 주사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눈이 4이면 4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주사위 떼굴떼굴 굴렸을 때, 뭐랄까, 짝수. 그렇지. 짝수이면, 뭐 2 또는 4 또는 6 아닙니까? 그쵸? 그냥 이런 사건들이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생되는 결과물.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좀 세분화해서 좀 구분하자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건이 중요하니까. 맞아, 안 맞아? 그치? 우리 문장에서. 자, 그렇다면 일단 사건에 어떤 구분을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약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주사위 문제로 가자. 주사위. 쉬워요? 주사위를 1개 던질 때. 하면서 이제 문장 구분을 할 때, 이쯤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뭐뭐 할 때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니까. 됐지? 1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올 것이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짝수가 나옴. 됐습니까? 이런 멘트가 등장하면 바로 이 정도의 문장이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은 짝수 사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약간 구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이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면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이렇게 총 1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 사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사건. 즉, 주사위 1개 던지면 당연히 몇 가지 나와? 이렇게 6가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probability, 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근데 이렇게 하겠다야. 전체 경우의 수. 자, 6가지 분해. 이해 가시겠죠? 중학교 때 다 했잖아,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온 사건은 이제 이 중에서, 그치? 이 중에서 2 아니면 4 아니면 6이니까. 또 꼴랑 몇 가지니? 3가지지? 그래서 3가지를 갖다가 쓰겠다. 자, 요런 구조야, 그냥. 수학적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전체 1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를 집합이라고 보시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어떤 확률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확률이든 무조건 집합에 대한 집합론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뭐 말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1과 6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이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어떤 S라는 집합으로 보통 놓겠습니다. 전체의 집합을. 알겠지? 그러면 전체의 집합을 이제 이렇게 S로 놓으시면 얘를 갖다가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써요. 별거 아니야. 표본 공간.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 문제라면 1서부터 6까지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밑에 등장하는 6가지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야. NS. 이게 무슨 기호야? 집합의 원소 개수 기호지. 그치? 그래서 S 집합이라는 건 반드시 이제 수학적 용어로 표본 공간, 전체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예요. 자, 그런 것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문제에선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짝수 사건이잖아. 그럼 이 짝수 사건은 또 하나의 어떤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뭐랄까?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당연히 그렇다면 이착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표본 공간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알겠지? 부분 집합들 중에서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 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짝수가 나오는 집합의 원소 개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멘트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수학적 확률이나 A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즉 S라는 집합, 샘플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그놈의 원소 개수분의 특정 사건 A라는 집합이 있을 거야. 그치? 그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이다. 라는 식을 쓰니까 이러한 정확한 용어 정리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쵸? 자, 이런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표본 공간 지금 뭐 1, 2, 3, 4, 5, 6이면 알겠죠? 거기서 이런 것들 갖다가 한번 이렇게 원소 한 개씩 끊어봐요. 이렇게 원소 한 개씩 이렇게 자, 집합 3짜리도 있을 것이고 원소가 몇 개씩? 한 개씩 끊어보자. 이걸 이제 교과서에 오기 때문에 자, 좀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6개의 원소들을 갖다가 딱 한 개씩 끌어서 만든 집합. 됐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근원 사건이라 그래. 근원 사건. 더 이상 쪼갤 수 없게끔 한 개씩 쪼갰을 때. 알겠죠? 그런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근원 사건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률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건 또는 경우의 수를 갖다 바라볼 때 집합 이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것만 잊지 마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사건 구분 좀 해봅시다. 사건들의 구분.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치죠. 자, 워낙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므로 사건의 구분이 잘 되시면 이 경우에 확률 문제가 쉬워질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그 어떤 샘플 스페이스 하나 잡아놓고 좀 합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역시 한 번 던졌다고 한다면 자, 주사위 한 번 던졌다고 한다면 자, 샘플 스페이스 전체 경우의 수는 1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겠어? 6까지 나오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전사건. 아시겠지? 전사건이란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을 때, 한 번 던졌을 때 이런 사건 한번 생각해봐. 이런 사건 뭐 해볼까? 6 이하가 나오는 사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자, 1서부터 6까지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6 이하인 거 잘 찾아봐. 다 되잖아. 그렇지 않니? 6 이하인 거.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나오는 사건을 전사건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면 됐지? 여기까지. 그때는 확률이 얼마겠니? 전체 6분의 6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6분의 6이니까 뭐예요? 확률이 1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1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센트를 해주면 100%. 아시겠죠? 따라서 전사건이면 당연히 확률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죠. 용어 정리만 하시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데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음수가 나옴. 뭐라고? 음수가 나오는 사건. 음수가 나옴. 됐습니까? 아니 1서부터 6까지가 가능한데 거기서 음수가 어딨어.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않니? 따라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확률을 계산한다면 전체 경우에서 6분의 0 아무것도 없으니까 됐지? 그때 확률 없지? 제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사건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확률이 1인 거고 공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니?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이든 어떤 사건의 확률이든 되니 여기까지 얘가 전사건이 될 수도 있고 공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어떤 확률이든 0과 1 사이라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정도의 그 개념을 좀 잡아놓자. 됐지? 확률이 있잖아. 1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음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괜찮죠? 어렵지 않아. 오케이?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사건들이 여기 보면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개 이하 뭐 음수가 나와라 딱 이렇게 보면은 문장에서 하나잖아 하나 사건이 두 개 있을 때가 있어 사건이 몇 개? 두 개
일 때는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 두 개 하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더 하고 지나가자. 뭐냐면 반대 사건이라고 해서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 니네 집합 공부할 땐 여집합 똑같은 거야. 개념상으로. 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이제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짝수가 나오지 않을 사건. 됐지? 그러면 이제 짝수가 나오라는 거니 나오지 말라는 거니?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문장? 괜찮아? 오케이. 보통 이런 걸 계산할 때 봐봐. 거꾸로 이 문장의 반대가 되는 그럼 뭐겠니? 짝수가 나오는 거지. 짝수 나옴. 이게 반대가 되는 사건이지. 어때? 괜찮아? 자, 짝수가 나오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짝수가 나옴. 맞아?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요 짝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 요 노랭이를 만약에 A라고 친다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probability A란 말이야. 짝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맞지? 이해되지? 자,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약간 귀찮다면 특히 구하기 어렵다면 자, 반대 사건이 뭐야? 만약에 짝수가 나오는 거지? 그 짝수가 나오는 것을 요 하얀색을 A의 컴플리먼트, 즉 집합비를 쓴단 말이야. 여기서. 괜찮아?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를 구한 다음 물론 얘하고는 다르니까 괜찮아? 하지만 전체 확률이 얼마야? 항상? 전 사건일 때 확률이 얼마라고? 1. 확률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얘들아?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확률에서 빼어주는 거야. 어때? 괜찮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여사건의 개념이야. 됐지? 그래서 이제 이 여사건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쉽잖아. 맞아. 한 계산 한번 해볼까? 전체 확률 1에서, 자, 전체 확률 6분에 짝수가 나오는 건 꼴랑 해봤자 세 가지뿐이 없다. 그럼 3을 빼버리면 결국 짝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구조를 여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오케이. 자, 이 정도 좀 가볍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네 번째야. 네 번째는, 마지막.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공부를 좀 하자꾸나. 알겠지? 나머지는 그냥 철저하게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시면 돼. 알았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사건이 두 개 이상일 때. 보통 이제 두 개가 나오지? 자, 이제 여기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과물이야. 그치? 그 결과물이 짝수, 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할 수가 있어. 자, 그때는 정확하게 구조를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야, 그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여기 A 사건, B 사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A 사건과 B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교집합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자, 이렇게 교집합이 없어, 겹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일단 여기가 좀 포인트를 둘게. 여기 전부 다 중요한 거 아니거든. 알겠니 얘들아? 일단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일단 첫 번째로 배반 사건이야. 되니? 왜냐면 굉장히 특이하잖아. 그치? 교집합이 없지.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 우리 짝수. A 사건이 짝수. 그 다음에 B 사건은 홀수. 짝수와 홀수의 계열들은 겹칠 수가 없지.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의 느낌을 이제 잡아주시면 돼. 자, 이렇게 되는 배반 사건이 있겠더라.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봐봐. 잘 들어봐. 자, probability A 합집합 B. 그 집합이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런 구조의 확률은 뭐냐면 문장 해석에서 봐봐. A이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게 딱 캐치가 돼야 돼.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우리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집합에서 합집합 기호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나라든가 또는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라면 됐니? 봐봐. 여기서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짝수이거나 홀수일 확률. 되나? 오케이. 자,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우리 확률 기호도 이렇게 집합처럼 쓴다는 거야. 됐지? 근데 이때 계산이 중요한데 계산을 마치 집합처럼 한다는 거야. 봐봐.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 마치 우리 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 같잖아요. 그쵸? 그건 구조를 잡을 때도 이렇게 집합으로 잡아버리면 훨씬 더 편해요. 어때? 구조를 잡을 때도. 맞죠? 그러면 이게 일어나거나 이게 일어나는 확률은 뭐냐면 이 전체를 의미하거든. 합집합. 맞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와 얘를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지. 겹치는 부분이 중복되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교집합.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래서 일명 이 합집합의 확률을, 여기 들어있는 합집합을 합사건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는 합사건의 확률. 됐죠? 이거는 A사건의 확률, B사건의 확률. 얘는 뭐라 부를까요? 교집합의 확률. 이걸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딴 말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구조를 정확히 느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교집합이 없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개 더하기.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것들은 바로 배반 사건이니까 계산도 좀 편리하겠죠. 그쵸? 슉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 정도는 기초 개념 정도 잡아 놓읍시다. 사건이 일단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구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되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문장에서 A이거나 B라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probability A 교집합 B.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이거야. A이고 B. 약간 느낌 안 오죠? 그러면 A와 B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 사건과 B 사건이 겹쳐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뭐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 카드 세 장이 있는데 됐죠? 여기까지. 얘는 이제 여기 1, 여기는 2, 여기 3 이렇게 써 있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얘 뒷면에는, 이거 뒷면입니다. 뒷면,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뒷면에는, 뭐랄까. 뒷면에는 다이아몬드, 여기는 하트,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페이스. 클로바. 이렇게. 잘 그렸다. 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앞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이런 확률을 갖다 어떤 문장으로 느끼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내가 여기서 이제 카드 한 장 뽑았는데 그 카드가 짝수이면서 다이아몬드. 짝수이면서 다이아몬드란다. 하트죠. 하트일 확률. 짝수이면서 하트를 뽑을 확률. 그렇다면은 얘와 그 문장의 두 가지 구조는 동시에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앞면이고 뒷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때의 이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뭐이고 또는 뭐뭐 동시에. 또는 연달아 할 수도 있어요. 이고라는 것은 연달아의 느낌도 괜찮아요. 연달아.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두 번 연속해서 뽑을 때 한 번은 짝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홀수를 뽑고 그럼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짝수인데 두 번째에는 홀수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연달아 같은 느낌에서 우리 구조를 잡을 때 이렇게 교집합으로 잡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나중에 뒤쪽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갖다가 또는 곱사건이라 부른다고. 곱사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확하게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곱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합사건은 더하기였지. 그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야. 곱해버리면 돼. 처음에 일어날 때의 확률, 두 번째 일어날 때의 확률, 뭐 세 번째 일어날 때의 확률, 이런 것들을 계속 곱해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거니? 오케이. 자,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결국 하게 되고요. 수학적 확률에서는 보통적으로 두 개의 사건 중에서 이렇게 합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좀 잡아놓고 이제 문장을 천천히 들어갈 건데, 됐지? 문장을 어떻게 끊어가면서 해석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센 프린트부터 갈 건데, 그 센 프린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길 거야. 자, 가봅시다. 쭈쭈쭈쭈쭈쭈. 조금 쉬셨죠? 자, 우리 교재 수학적 확률 총 뭐 60개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거기서 천천히 유형 1부터 가봅시다. 유형 1. 유형 1은 뭐니? 거기 제목에 시행과 사건. 그럼 문장을 이제 보면서 구분하는 연습이야. 봐봐. 어디까지가 시행이고 어디까지가 사건인가. 봐봐. 각 면에 3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11이 적혀있는 정육면체가 있다. 요게 들어가 있는 숫자구나. 이런 정육면체에 들어가 있는 숫자. 뭐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걸 갖다가 던지는 시행에서. 됐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근데 거기 이제 구분 다 되어 있다. 그치? A 사건은 꼭 3의 배수만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B 사건은 뭐래니? 2의 배수만 나와야 된대요. 2의 배수. 그렇구나. 짝수지 한마디로. C 사건은 뭐니? 여기서 이제 소수라는 건 0.뭐시기가 아니라, 알지? 소수. 그들의 약수가, 자기 자신의 약수가 1 또는 자기 자신일 때의 숫자.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우리의 개념은 모두 다 집합임으로 잘 봐. 3부터 11까지는 전체 집합, 즉, 샘플 스페이스라고 잡아주시고요. 됐습니까? A 사건은 그들의 부분 집합일 텐데, 3배수는 여기 중에서 3배수 찾아봐. 3, 6. 밖에 없네? 아이고, 쉬워라. 됐죠? 2배수는 얘들아, 짝수. 여기서 짝수 뭐 있냐? 6, 8. 개 쉽죠? 소수 찾아봐, 소수. 소수는 3이라든가 5라든가 7이라든가 뭐 11처럼 약수가 꼬랑 2개인 거. 됐죠? 여기까지. 예, 이렇게. 다 잡아봤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음 중 서로 배반 사건. 내가 확인해 배반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됐지? 자, 그래서 배반 사건 한번 골라봐라. 기억. A와 B의 관계. 요건 이제 그 배반 사건일까요? 즉 겹치는 게 없어야 돼. 한번 봐봐. 얘랑 얘랑 겹치는 것은 6이라고 있잖아. 아유 나가리.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겹치는 게 뭐니? 교집합이지. 그지? 교집합이 없어야 돼. 되냐? 자, 니은 A와 C. 정말 쉬워요 여기. C. 그러면 A 집합과 C 집합 보세요. 겹치는 거 뭐 있어? 3도 있지. 3. 요렇게 3. 여기 3. 그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돼. 나가리. 그쵸? 그럼 정답은 이제 디귿이 될 텐데, 디귿은 B와 C. 자, B와 C의 관계를 보시면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죠. 됐죠? 자, 이러한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면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됐죠? 그래서 요 유형은, 1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다분히 집합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집합적으로. 됐죠? 요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이제 특히 이제 유형 2번부터 이제 갑시다. 유형 2번부터 진정한 문장제 문제로서 자, 수학적 확률을 문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자, 유형이 수학적 확률 되어 있잖아요. 자, 대표 문제 하나 풀고요. 일단 5번. 대표 문제. 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까지 끊어. 거기까지 끊는 거야. 자, 주사위 몇 개? 2개. 열심히 던졌다까지 끊어주는 거야. 자, 주사위를 한 번, 2번 던져도 되고요. 2개를 동시에 던져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자, 요 문장에서 이게 해석이 돼야 돼. 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즉 샘플 스페이스의 경우의 수. 됐지? 원소의 개수가 6 곱하기 6으로써 우리 경우의 수를 했잖아. 그치? 동시에 연달아 던질 때는 곱하라. 6가지 전체 36가지가 나올 것이다가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요. 쓰진 않아도 되지만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는 어떤 특정 사건이 나오겠지. 봐봐. 두 눈의 차가 두 눈들의 뭐야? 차. 보통 합보다는 차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 얼마이야?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다면 두 눈의 차가 2 이하인 거 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됐지? 따라서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 probability 두 눈의 차 2 이하.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이야. 머리 꽂고 안 써도 돼. 라고 쓴다면 전체 몇 분에? 36분에 하고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쓰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진짜 많이 했던 경우의 수잖아. 결국. 어렵게 하지 말고 경우의 수 센다는 느낌으로는 일일이 세는 거 다 알려줬잖아. 그치? 보통 주사위 2개면은 A 주사위, B 주사위 넣어버리고 무슨 쌍으로? 순서쌍으로 쭉 세는 거 아니겠어? 차가 2 이하가 되도록. 맞아, 안 맞죠? 그럼 봐봐. 이런 거 이제 셀 때도 약간 요령껏 순서로 셀 건데 차라는 건 2개 뺀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 그 차가 뭘 수가 있겠어? 0. 차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0일 수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 숫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부터. 그게 뭐 있어? 1. 그치? 2.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 그치? 땡땡땡 6. 아, 그러면 이런 거 몇 가지? 6가지다. 이렇게 딱 해놓고 지나가는 거야. 그치? 자, 여기 6개. 천천히 다 세웠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 B에 대한 순서쌍을 만들고. 이제 차가 0인 거지. 가장 쉬운 거 해봤지. 차가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2 이하니까. 그죠? 그래서 차가 1인 경우. 이렇게. 그건 뭐니 얘들아? 예를 들어서 2에서 1을 빼는 것처럼 이렇게. 그치? 2에서 1 빼는 거. 다만 중요한 거는 1에서 2 빼는 것도 가능해. 왜냐면 차라는 건 절대치야.
그래서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지만 차의 개념은 절대치야. 그것도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 1을 잡는다면 1, 2까지 잡아주셔야 돼. 당연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이런 거 다 했지. 그지? 1, 2, 2, 1. 그러면 2하고 3하고 가자고. 그럼 다시 3하고 2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2, 3 계열. 그치? 그 다음에 뭐 있어? 3하고 4 있으면 4하고 3 가야지. 그지 않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잡아주면 돼. 또 뭐 있냐? 5하고 4하고 5 할까? 4하고 5 갔으면 5하고 4 가시면 되고. 괜찮아,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5하고 6을 갔으면 6하고 5를 갈 거니까. 괜찮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오! 하지만 무조건 세야 돼. 얘들아. 됐지? 그것도 이런 것만 있겠냐? 얘가 2 이하라면 2 되는 것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A, B. 다시 한번 순서쌍으로. 이번엔 차가 얼마인 거? 네, 정확히 2인 것도 한번 세보자고. 자, 여기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번에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사볼게요. 1이 나왔다, 3 나왔다. 그 다음에 2가 나왔다. 여기 얼마 나왔다? 4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3이 나왔다. 여기는 5가 나오면 되는 거고, 4가 나오면 6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A는 지금 1, 2, 3, 4번이 안 따져봤어, 우리가. 그치? 그럼 5가 나오면, 여기가 3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여기가 4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빼기 3도 마이너스 2지만 차가 2라고. 그 다음에 2, 4, 3, 5, 4, 6, 5, 3, 6, 4. 더 이상 있니?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다 짜졌을 때, 더 있구나. 그지? 이거 순서대로 쭉 한번 때려본 거고, 여기서 보면 3, 1이라는 게 있지. 그치? 반대로 한 건 이거 3, 1 같은 거 안 했다. 3, 1. 이렇게. 3, 1. 맞지? 그 다음에 4, 6도 있고, 4, 2도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쭉 따지는 것보다는, 봐봐. 내가 이제 1, 3을 했잖아. 1, 3을 했으면, 여기다 이제 3, 1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여기처럼. 2, 1을 했으면 1, 2를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치? 3, 4, 여기 다 나왔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1, 3, 3,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가 만약에 2가 되었다면, 여기는 이제 2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가 2가 될 경우, 이런 경우. 괜찮죠?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했으니까, 3. 1은 했으니까, 여기서. 그치? 3, 5로 가자. 3, 5로 갔으면, 5, 3이 되겠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로 갈 건데, 아까 4, 2는 해봤다. 그지? 4, 2. 여기도 2, 4 다 해봤다. 그지? 그럼 4, 5밖에 안 남아? 6밖에 안 남지? 그래서 6, 4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네. 네, 8개. 이렇게 천천히 세가지고 요 분자에다가 뭐 하면 되겠니? 이 모든 개수들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6, 18. 그쵸? 6 플러스 10 플러스 8.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다 세워주는 거야, 그냥.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다. 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지? 셀 때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여기 좀 집합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까먹었을 만한 거. 이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2번에 8번. 자, 8번은 또 아예 집합처럼 나와 있잖아. 이게, 그치? 좋아. 8번. 자, 보면 전체 집합이 뭐니? 제가 항상 전체 집합부터, 전체 경우의 수부터 1서부터요. 어디까지? 9까지 자연수래. 그런 거구나. 됐죠? 거기에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집합을 택할 때. 그러면 이제 X라는 집합이 중요한데. 됐죠? 여기까지. 그 X라는 집합의 조건 잘 보세요. 2는 포함되고,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옛날에 집합 공부할 때. 또한 4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쵸? 그렇지만 6은 포함되지 말고, 됐죠? 또한 8은 포함되지 말아라. 요거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치? 자, 일단은 확률 문제는 여기까지 끊는 거니까. 됐죠? 여기에서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한 집합을 택할 때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서부터 9까지 있는 것들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그게 몇 가지입니까? 오랜만에 하는데.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원소가 9개짜리일 때 2에 구성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성기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집합이 지금 약간 특이할 때 얘 잡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하고 4는 포함되라 그랬어요? 그럼 2하고 4는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됐지? 그럼 여기에서 2하고 4는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6하고 8은 아예 포함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역시 6하고 8도 아예 지워버려.
얘들은 데리고 와서 지워진 거고 얘는 아예 안 뽑을 거니까 지워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 남는 그 숫자들의 개수가 뭐니? 총 4개를 지웠으니까 5개지. 그 5개 중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서 그 5개의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생각한다. 5개, 남은 5개. 그럼 5개는 얘들아, 이게 몇 승계야? 5승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 2개는 있는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내실 때 요 문제의 확률, 프로바빌티 A라고 한다면 전체 2의 9승분에 그냥 2의 5승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약분 떨어지지, 그지? 그러면 2의 4승분의 1, 결국 뭐야? 16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철저하게 집합으로 경우의 수를 세알린다 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거군. 약간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도 잘 나오니까 요 이론도 좀 잘 알아두시라고요. 되십니까? 자, 9번 가볼게요. 상짜리 문제. 뭐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봅시다. 약간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가우스 한번 잠깐 연습해 보세요. 자, 어떤 가우스라도 얘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정수가 나오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 이 문제처럼 정수 2가 나왔다면은, 이게 정수 2가 나왔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2점 얼마면 되겠죠? x가 됐죠? 2 이상 3 미만으로 잡아주는 센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범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됐죠? 이 정도. 자, 가봅시다. 자, 큰 주사위 한 개와 작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져도 주사위 2개 던진 거야. 그치? 결국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그때 큰 주사위를 M, 라지 M, 작은 주사위를 스몰 M이라고 하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동시에 2개 던졌으니까 총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뭐 그건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 상황에서 큰 주사위하고 작은 주사위를 나눠봤더니, 수의 눈을 나눠봤더니 걔가 뭐가 나왔으면 2가 나왔으면 좋겠다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봤을 때 쫄지 마시고 지금 가르쳐준 개념 보이세요? 그럼 결국 안에 들어있는 히들은 2가 나오면 2 이상 3 미만이면 된다고 얘들아. 어렵지 않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서 잘 못 따지시는데 그냥 일단 넘기세요. 그럼 간단히 해야지. 2M 맞나? 라지 M. 여기는 3M. 됐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얘나 다 주사위란 말이야.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서부터 6까지야. 됐지? 그래서 이런 걸 따질 때 또 마찬가지야. 순서상으로 따지는 거야. 이렇게 표. 자, 요거 만족하는 거 따질 거야. 이런 마인드로. 그럼 나중에 36분의 뭐 하고 끝낸다는 게 수학적 확률의 구조라 이 말이야. 그쵸? 어떻게 따져야 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m이라는 숫자를 하나 결정해 놓으면 라지 m이 결정될 거다. 그치? 예를 들어서 봐, 스몰 m이 1이다.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2 이상 3 미만의 숫자 뭐밖에 없어? 그치? 2밖에 없잖아. 그래서 따지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해봐. 제일 작은 숫자 1부터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숫자 2 집어넣을까? 이렇게. 2. 그럼 여기가 4 이상이 되고 여기는 6 미만이 되는데 뭐 어려워. 그럼 라지 m은 4하고 6, 5 되겠지. 그치? 그 다음 4하고 5 되겠지. 뭐가요? 스몰 m이 2일 때.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고 여기는 2가지인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3 가자. 3 집어넣잖아? 그럼 3이 6 이상? 이거는 9 미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라지엠이 가능한 게 라지엠은 주사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6 이상에서 6은 있어. 6은 괜찮아. 6은 괜찮아. 여기가 3일 때. 이해되지? 근데 이제 또 4일 때 해봐야지. 여기가 주사위니까 여기도 4. 여기도 4. 그러면 이제 4이 8 이상. 8 이상? 이제 이상하잖아. 그치? 주사위가 8 이상이 어디 있어. 그치?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나온 가지수가 몇 개? 4개밖에 없잖아. 4개. 꼴랑 4개야. 그럼 36분의 4 해가지고 약분 쳐가지고 9분의 1 이렇게 답을 낸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일일이 세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일일이 세는 거 한번 정리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요. 자, 일단은 잠깐 끊었다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자. 진짜 어렵지 않죠? 유형 3번부터 뭐라 나와야 되냐? 순열을 이용한 환경. 뭐 순열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발상이 어떤 아이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대표 문제 하나 보고 10번. 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여기 이제 소설책
같은 아이들이 아니겠죠. 소설책 2권과 그 다음에 만화책 완전 다르다 그랬어. 만화책 몇 권? 4권이 있다. 자, 나란히 꽂혀져 있을 때까지 끊어주세요. 때, 빠. 그럼 결과적으로 이 6개가 지금 나란히 나열된 거니까 얘들은 전체 경우에서 몇 팩? 6팩 딱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죠? 6팩. 진짜 어렵잖아. 그래 놓고 이제 분수 만들어 놓는 거고, 이때 소설책 2권이 이웃해라. 요것들이 이웃해라.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진짜. 그치? 그러면 이웃하는 건 뭐 해주는 거야? 묶어주는 거지. 소설책 1, 소설책 2 묶어주는 거지. 그치? 나머지 만화책들은 만화책 1, 만화책 2, 만화책 3, 만화책 4. 그냥 있는 거지 뭐. 됐지? 그럼 크게 봤을 때 이게 몇 개예요? 5개죠? 5개. 그럼 5팩 먼저 때려주시고 곱하기 요 묶음 안에서 소설책 왔다리 갔다리 곱하기 몇 팩? 2팩. 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너무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살짝 까먹은 게 아니다. 까먹은 게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3짜리 가자. 3짜리. 그지? 여러분들 나머지 중간 과정에 있는 거 선생님이 전부 다 못 해주는 거 이해하시죠? 시간관계상. 따라서 3짜리 문제들 갈 테니까 중간 과정에 있는 거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 잘 듣고. 자, 갑니다. 14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까지 그리려고 한다.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랬어. 그럼 한 놈, 2놈, 3놈, 4놈. 이런 식으로 키가 다르게. 또는 A, B, C, D. 적절한 예를 들으란 말이야. 예를. 그치? 야, 이거 4명 나열하는 거 몇 팩이야? 야, 4팩이야. 4팩인데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하십시다. 됐죠? 천천히. 항상 전체 경우에서부터. 근데 이때 세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걸 나열해 보면 순서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꼭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갈 놈이 됐지? 자신과 이웃한 2놈보다 자신과 이웃한 2놈은 여기하고 여기겠죠. 여기하고 여기보다 키가 작을 확률. 조금 어렵다. 작아야 돼. 그럼 얘들아, 어쨌든 요 놈은 키가 좀 난쟁이 좀 작아야 돼. 어쨌든 간에. 됐죠? 따라서 이걸 이제 딱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케이스가 많은 문제들이야. 뭐가 많다고? 케이스 분류 예전에는 경우의 수 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죠. 케이스 분류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세 번째 들어올 놈이 이 중에서 어떤 놈이가 제일 만만하겠니? 그렇지. 요 A. 제일 작은 놈일 때가 좋겠지. 아니 얘가 A가 들어와 봐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세 번째에 누가 들어왔을 때 A. 왜? A가 지금 제일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어때? 만약에 이 새끼가 들어온다면 이해되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느 누가 와도 얘가 키가 제일 작은 상황이니까 어느 누가 와도 상관이 없겠지. 여기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3개 깔아버리는 몇 팩까지? 3팩까지가 되겠다. 아니 얘가 제일 작다고 지금 이미 된 여기까지. 그럼 얘가 들어와 버리면 좀 좋잖아. 됐지? 이렇게 계산하겠다. 라는 게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뭐냐면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작은 놈 B 어떠니? B. 그 다음 작은 놈. 세 번째에 그 다음 작은 놈 B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B가 들어왔다는 거지. B. 그럼 이 양 사이드에는 A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A는 B보다도 작으니까. 그렇지 않니? 그래서 A는 어디 있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으면 되지. 여기. 됐어? 그럼 결국 여기에 B가 들어왔을 때는 A가 들어갈 장소가 결정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요 2가지 장소에 누가 오면 되는 거야? B보다 큰 C하고 D가 들어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C, D가 들어오든 아니면 D, C가 들어오든 2가지니까 여기는 몇 팩? 2팩.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2가지로 우리가 나눠봤단 말이야. 근데 이 2가지 나누어진 사건들은 이게 사건이야. 사건들은 저 자리에 겹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세 번째에 A가 올 때와 세 번째에 B가 올 때가 어떻게 겹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반 사건이라 부르며 배반 사건, 겹치지 않는 사건. 그럴 때는 그냥 얘랑 더해주는 게 원칙이야. 됐지? 경우의 수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6가지, 2가지 더해주면 되겠지. 됐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우리 뭐 하는 김에 15번도 한번 해보자. 15번. 하는 김에 15번도 하고 지나가자. 그런 거고. 자, 보세요.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는 5개의 공이 있다. 아, 그렇구나.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이 상자에서 한 개씩 3개의 공을 꺼내요. 적힌 숫자를 순서대로 A, B, C라고 하자까지 끊어주세요. 여기서 몇 개나 꺼낸다고? 3개.
그 A, B, C를 이렇게 나열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간단히 기호로 표현하면은 5, P, 3 정도가 되겠죠.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싹 곱해가지고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됐죠? 전체 경우의 수는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을 요구하냐면 야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야. 별표 좀 치라. 하나, 둘, 셋. 치라우. 자, 두 숫자 정도 합이죠. 왜냐면 이건 곱이니까. 그러니까 두 숫자의 합으로 먼저 보시는데 그놈이 무슨 수? 짝수. 자, 이렇게 될 확률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이 조건이 어려울 뿐인 거야. 이 조건이. 괜찮아? 아니 이거 3개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게 뭐가 그렇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조건들을 갖다가 해석할 때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케이스가 뭐하다? 많다.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봐봐. 일단 크게 보는 거야. 크게. 이렇게 두 숫자의 합이 보이다? 짝수이다. 그럼 케이스가 금방 나눠진다고. 됐지? 크게 본 거야. 그럼 A가 짝수이면 이렇게 BC 카드 이거 하나의 숫자로 보자고. 걔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지? 만약에 A가 뭐가 있어요? 홀수이면 됐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2개 더해서 짝수 나오려면 BC 카드도 홀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되지? 이때 선생님이 약간 팁을 드릴게. 간다. 이게 1번 케이스고 이게 2번 케이스라면 얘부터 해. 얘부터 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원래 BC 곱한 게 지금 홀수란 얘기잖아. 곱해서 짝수 나오는 것보다는 곱해서 홀수 나오는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경우에서 할 때. 잘 봐. 일단 A는 무슨 수여야 돼? 일단 홀수여야 돼. 그렇다면 여기 홀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지. 3개 중에 하나 오면 돼.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지.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런데 하나는 보통 왔다고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1 왔다고 칠까? 그럼 나머지 이제 홀수 몇 개 남아요? 3하고 5. 됐지? 짝수는 2하고 4. 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어. 이해 가지? 좋아. 그때 곱했을 때 이제 나머지 두 숫자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홀수 나와야 돼. 그거 되게 쉬워. 뭐야?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돼. 이게 쉽단 말이야, 이게.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3하고 5. 요거밖에 못 오지, 요거밖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따라서 얘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3 또는 5. 반대로 5 또는 3. 이렇게 몇 가지 뿐이 없다? 2가지 뿐이 없다. 하여 3 곱하기 2. 이때는 꼴랑 6가지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계산하여 케이스 분리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곱하기에서 홀수라는 게 쉽지 않아. 맞아, 안 맞아?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짝수로 가볼게. 짝수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 2하고 4뿐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A가 올 수 있는 게 2가지. 2하고 4뿐이 없다. 해놓고. 즉, 이번에는 이제 2를 하나 썼다고 치자. 그렇구나. 2를 하나 썼다. 이렇게. 2 하나 썼다. 됐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얘도 이제 원래는 BC잖아. BC. 2개 숫자 곱이 뭐인 거? 짝수인 거는 조금 철저하게. 알겠지? 왜냐하면 B가 짝수, C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괜찮니? 짝수, 홀수, 아니면 홀수, 짝수, 이게 3가지 상황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가 B하고 여기 C라면 지금 짝수를 이미 하나 썼어, 우리가. 됐지? 짝수 하나 썼기 때문에 짝수가 이제 400개 없어? 400개. 그럴만만 하다. 그렇지 않니? B가 만약에 4라고 지금 짝수. 여기 뭐가 오면 돼? 홀수만 오면 돼. 그렇지 않냐? 지금 4를 써버리면 짝수가 남은 게 없어. 홀수 몇 가지냐? 3가지지. 그러면 3가지 오면 되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그죠? 그럼 만약에 거꾸로 C가 4를 썼으면, C에다가 4를 썼으면, 그렇지 않니? B에 몇 개 오면 돼? 3개 오면 되겠지. 나머지 홀수들이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지금 뭐냐면 짝수 곱하기 홀수 2등가 아니면 얘가 홀수 곱하기 짝수 2등가를 따진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면 여기 3가지 있었고 여기도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으니까 총 토탈 6가지네. 이렇게. 그럼 2, 6, 12가지로 내버리는 거야. 쭉 12가지로. 그럼 토탈 얘랑 더하면 18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을 자 5, 4, 3 곱한 거 분해 12가지 더하기 6가지. 왜? 이건 배반 사건이거든. 겹치지 않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8가지죠. 내버리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 3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들어갈 테야. 자 이번에 이제 원순열이래요. 이거 어찌 보면은 우리 순열하고 조합 공부하는 것처럼 다 유형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모든 유형들을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그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원순열을 이용해보자. 원은 원탁이란 얘기지. 원탁이 안 칠 때. 자 16번 대표 문제.
자, 왜 맨날 했던 거다, 이거. 남학생 3명과, 자,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요. 원탁이니까 원탁 하나 그려주시고, 요렇게. 이때 남녀가 번갈아, 밑줄 짝 번갈아 또는 교대로 앉을 확률. 됐습니까? 이때 아무 말 없는 상황. 즉, 이 6명을 앉힐 때까지 끊어주시면. 그치? 거기도 있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서 6명 까는 거지, 6명. 그럼 빨리 하자. 기억나냐? 6명이라고 6팩이냐, 5팩이냐? 그냥 5팩이지. 그치? 5팩 해놓고, 됐지? 이제 남자, 여자 교대로. 남녀, 남녀, 남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떻게 했니? 일반적으로 뭐 둘 중에 하나 먼저 깔아버리지. 됐지? 남자부터 깔아볼까요? 남자. 여기도 남자. 기억나야 돼, 이런 거. 남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만 깔았으니까 몇 팩? 2팩 처리할 되겠지. 3팩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면 남자가 이제 앉은 상태에서 빈 공간이 여기서는 꼴랑 3개뿐이 없어요. 그쵸? 3개뿐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 때나 들어오면 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남녀 되든가 아니면 연남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근데 이제 남자가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여자 3명을 앉힐 때는 뭐다? 그냥 순열이다. 됐어? 그래서 몇 팩? 3팩.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지? 어렵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순열도 쭉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 3짜리 문제 있나? 없네요? 그러면 18번 가보죠. 그러면 18번도 한번 가보자. 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자, 이것도 이제 원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합동인 도형이잖아요. 자, 따라서, 그죠? 6개짜리의 원순열로 볼 수가 있고, 거기다 6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칠할 때, 6개의 색깔을 칠할 때까지 끊어주시면, 전체 경우에서는 6팩이 아니야. 5팩 처리를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때 검은색의 맞은편에 흰색 칠할 확률. 이게 뭐니? 마치 옛날 기억나니? 부모님이 마주 보는 것처럼 여기 검은색이 있는데 맞은편에 뭐가 있어? 흰색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 색깔들을 그냥 여기다가 고정시키라 그랬지. 고정. 2개를 한 번에 고정.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4색깔 집어넣는 거는 몇 팩에 그냥 순열. 네, 4팩이다 이거지. 됐지? 약분 쳐도 굉장히 쉽죠. 5분의 1. 아우, 너무 쉽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잘 잡혀있는 분들은 이 수학적 확률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제 장담하건데. 아시겠죠? 자, 유형 5번 갈게요. 유형 5. 유형 5 하면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거네요. 자, 근데 내가 선생님 얘기할 때 옛날 기억해봐. 중복순열이라는 원래 중복 허락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건데, 그들의 현상을 기억하라 그랬지. 구조를 기억하라 그랬지. 어떤 기호 같은 건 의미 없다 그래서. 그럼 중복순열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일단 19번. 이거 좀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 1, 2, 3에서 노골적으로 중복 허용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까지 끊어. 그러면 이거는 빈칸 채우기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릿수 만드는 거는 4자리. 응? 그럼 이 1, 2, 3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만 따질 때 원래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3가지. 왜 변동이 확률이 없어? 중복이 가능하니까. 됐지?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3, 3, 3, 3가지다. 됐어? 따라서 결국 3의 4승가지 또는 81가지다.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순의 첫 번째는 일단 빈칸 채우기야. 됐지? 오케이, 구조고. 근데 이때 먼수일 확률, 짝수일 확률. 아우, 너무 쉽다. 야, 어떻게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 여기 맨 마지막에가 짝수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짝수가 2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2 왔다고 쳐야 되겠네, 이렇게. 이해되지? 따라서 여기는 이제 아무나 와도 되는 거니까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이때는 케이스가 몇 가지? 3의 3승가지. 얼마? 27가지.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81분의 27 되겠어. 쉽지, 진짜. 장난 아니지. 오케이. 3분의 1 정도 되겠죠? 3분의 1. 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상짜리 문제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제일 잘 나오는 문제로다가 저기 가위바위보 문제, 진짜 잘 나와요. 확률 문제에서는 가위바위보 한번 구조 잡아드리죠. 가위바위보 정말 쉬운데 우리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게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자, 3사람 그럼 A, B, C라고 합시다. A, B, C 3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2번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리하세요. 한 번 할 때까지. 여러분, 한 번 할 때 모든 가위바위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이때 여기가 보, B도 마찬가지, 가바보, C도 마찬가지, 가바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 결국 빈칸 채우기처럼 3의 몇 제곱, 세제곱, 3가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바보 문제는 무조건 다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27분의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때 2명만 이길 확률, 2명이 이길 확률, 미술자 2명 이김. 이게 지금 특정 사건 아니야? 이게. 자, 이때부터 천천히. 아시겠죠? 이때부터 천천히. 너희들이 ABC 중에서 가장 먼저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하실 때 여러분들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이기고 싶대요. 그 2명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뭐부터? 항상 그 2명에 대한 대상 선택부터. 선택이 뭔데? 컨비네이션이야.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아놔. 이거. 기억나니 이거? 그들을 그 A, B든 뭐 B, C든 A, C든 뽑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나는 A하고 B가 이긴다고 보겠다. 그럼 당연히 반대적으로 C는 진 거지. 진. 뭐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위바위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캐치를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 2명이 이겼다는 것은 얘네 2놈이 그냥 똑같은 걸 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네 2놈이 동시에 가위를 내. 그럼 얘는 뭐 냈겠냐? 졌으면. 보재기 냈겠지. 보재기. 이거거든, 이거. 아니면 얘가 보재기를 냈어. 동시에, 둘 다. 그럼 얘는 뭐야? 주먹 냈겠지, 바위. 이렇게. 또 뭐 남았냐? 가위, 바위. 아, 바위. 그래. 아니,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바위를 내. 그럼 얘는 졌으니까 뭐 냈겠니? 가위를 냈겠지. 됐지? 결과적으로는 그냥 세 가지뿐이 없는 거야. 이기는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얘는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정답 낼 때는 27분의 이게 3이란 거 알지? 3, 3, 5, 9.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얼마 되는 거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문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헷갈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유형 6번으로 가죠. 자, 유형 6번은 갑호순이 들어가 있는 확률. 아이고, 다 한다, 진짜. 그치? 경우에서 다 한다, 진짜. 우리 배운 거. 자, 요거 좀 중요하니까 갑호순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당연히 문장 안에서 같은 문자라든가 숫자들이 있겠지. 그치? 잘 봐라. 23번 가죠. 자, 7개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뭐야 그게? 신사. 대박. S-I-N-S-A G-O. 아니, 진의 브랜드를 갖다가 그냥, 그쵸. 신사고.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될 수 있는 게 뭐야? S인가? S 2번 중복됐다. 그치?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까지 끊어주세요. 총 7개인데 있잖아. 전체 경우 S, 7팩토리얼. 하지만 중복된 숫자만큼 몇 팩? 2팩. 이거 기억나죠? 요거. 요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도.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자음끼리 이웃하여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을 예전부터 구분 좀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모음 뭐니? 모음부터 갈까? 우리 모음. I라든가 O. 그쵸? 다 자음이네요. A도 있구나. A. 그쵸? I. 맞나? A. I에 E, O, U. 맞죠? O. 갑자기 헷갈리지? I에 E, O, U. L, E, O. 맞죠? 어쨌든. 자, 자음 뭐야? S 2개. 항상. 그 다음에 N하고 G. 해가지고 이제 7개의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됐죠까지?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음끼리 이웃하래. 그럼 묶어야지, 뭐 이걸. 묶어야지. 묶어놓고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로 보이시죠? 그쵸? 그럼 몇 팩 일단? 4팩 해놓고. 당연히 묶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중복되는 게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4팩이 아니라 나누기 몇 팩? 2팩 팩토리얼. 자, 이 정도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해서 문제가 좀 많은데, 또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자, 26번 갈게요. 26번 중요합니다. 함수 구조에서, 함수 구조 문제에서 갑호순 잘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26번은 함수 문제니까 내가 그리라 그랬지. A 집합 1, 2, 3에서 B 집합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함수 문제는 항상 1대1 함수인지 그냥 함수인지 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 옛날부터.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 때지. 그냥 함수를 만들 때지. 그치?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얘가 갈 수 있는 가능성만 따져서 두 가지. 아싸, 2의 세제곱. 이거 쉽다. 그치? 여기까지. 근데 이때 조건이 뭐예요? 1이 찍는 값, 그 다음에 2가 찍는 값, 그 다음 3이 찍는 값을 더했을 때 14가 나와라.
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얘들을 찍을 수 있는 원소들을 잘 보시고 어떤 적절하게 숫자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4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5가 2개고 5가 2개고 4가 하나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요거 나열하는 가지수 몇 팩입니까? 3팩. 5 중복됐죠? 2팩.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갑포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8분의 3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상짜리 문제도 한번 봅시다. 상짜리. 오랜만에, 경로수 문제 같은데요? 경로수 문제? 경로. 최단 경로.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14, 16칸짜리. 네. 박스가 있고요. 박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A에서부터 원래 B까지 가나 봐요. 자, 문장 보시면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거기까지만 딱 끊어봅시다. 전체 경우에 쓰죠? 거기까지가. 자,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개수 8팩. 나누기 4개, 4개니까 4팩, 4팩. 됐어? 오케이. 또는 이 경로수는 항상 요 8팩을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가포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8시 4 이렇게 또는 어쨌든 요걸 계산하든 요걸 계산하든 저쪽 경우에서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원어비는 C를 거쳐갈 반드시 C가 여기 있는데 C를 거쳐갈 확률. 그때는 색깔 칠하라 그랬죠. 요렇게 다가와서 C에서 다시 요렇게 다가가는 경우의 수. 자, 이해가시죠? 그럼 A부터 C까지 갈 때는 몇 가지야? 3가지지 뭐.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괜찮죠? 곱하기 C부터 B까지 갈 때 몇 가지야? 10가지지 뭐. 5팩 나누기 2팩, 3팩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철저하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상짜리 문제 아니네요. 그냥 문제네요. 아시겠죠? 자, 유형 7로 갑시다. 천천히 또 유형 7로 가보자.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한 확률. 유형 7, 7. 예. 이번에는 조합을 이용해 보래요. 조합이 뭐였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몇 개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뽑는 시행을 할 때는 당연히 조합을 쓰이겠지.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뽑는다를 느껴봅시다. 뽑다. 자, 누군가를 뽑다. 자, 28번. 주머니 문제. 아차. 이 확률 문제는요, 특히 주머니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온다. 왜? 기본적으로 이제 뽑아놓고 뭘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는요, 되게 잘 나온다는 거 좀 미리 알아두시고. 흰 거 3개. 그럼 빨강이도 몇 개? 이 2개. 또 검은 것도 있다. 검은 거 몇 개? 4개. 뭐 이렇게. 토탈 9개죠, 9개. 예. 여기에서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주머니 문제는 몇 개를 꺼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6개, 무려 6개를 꺼낸대요. 그럼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9컴비 6 하시면 돼요. 꺼낼 때, 뽑을 때. 오랜만에 복습. 9컴비 6은 9컴비 3으로 바꿀 수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 이 계산 어떻게 하죠? 9, 8, 7. 한 다음에 나누기 몇 팩? 3이니까 3팩. 기억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땡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 조건 봅시다. 반드시 흰 거 2개, 그다음에 빨간 거 1개, 검은 거 3개. 그러니까 그 조건을 줬죠. 흰 거 중에서는 2개, 빨간 거 중에서 하나, 검은 거 중에서 3개 뽑아야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종류별로 뽑는다고 생각하시고요. 흰 거에서 3개 중에 2개. 천천히 뽑아. 뽑을 때 이제 연달아고 뽑을 거니까 그냥 곱하면 돼. 빨강이 2개 중에 하나. 15. 개 쉬워. 검은 거 4개 중에 몇 개였죠? 3개였나요? 그쵸? 3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라고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너무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 31번 중요합니다. 31번 가죠. 31. 그 왜 중요한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31로 가셔가지고. 네. 이게 좀 약간, 원래 빈도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시험 상황에서. 뭐냐면요. 자, 어쨌든 공이 n개가, 시합용 공, 시합용이 있고요. 공이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개의 테니스 공이 있어요. 그럼 결국 전체는 몇 개인데? 20개인데, 그 중에 시합용이 n개. 그러면 시합용이 아닌 것은 몇 개 있겠어요, 여러분?
20-n개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진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런데 임의로 여기서 동시에 두 개를 뽑을 때 끊어주세요. 토탈 2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네요. 두 개. 그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문장이야. 알았지? 20콤비 2 해놓고 딱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 두 개가 모두 시합용이라면 됐니 여기까지? 이 두 개가 모두 시합용이라면 그럼 여기서만 뽑았겠죠. 그게 이제 NC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가 미지수지. 그치? 이 미지수 계산 해봐. 몇 분의 그러니까 n부터 할까? n마 1 곱한 다음 몇 2팩이니까 2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근데 요거에 대한 계산을 누군가 해봤더니 뭐야? 95분의 3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이거든요 지금. 결국 2차 방정식 알겠지? 따라서 요거 잘 계산하시면 n값 나올 겁니다. n은 4예요. 요런 문제도 옛날에 해봤잖아. 그쵸?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네, 이어서 32번 갑니다. 32번 별표. 요거는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약간만 암기합시다. 뭐를? 네, 거기 보시면 직각삼각형,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그 원리를 좀 암기할게요. 만드는 원리. 여기 보시면요. 저게 등간격, 같은 간격으로 점이 6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개가 찍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6개 점 중에서 자, 3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3점 택하라는 말도 있고, 그쵸? 삼각형 만드는 건 6컴비 뭐 하면 돼? 3 하면 되는 거니까. 3점만 뽑으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직각삼각형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자, 문제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먼저 지름부터 보세요. 지름 개수, 지름. 네, 지름이 뭐냐면 이런 거.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름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오케이? 지름이 지금 3개입니다. 알지? 지름부터. 그런데, 봐봐. 이거 지우고. 지름 하나를 딱 보시면서 세는 거예요. 그냥. 원래 원의 성질상 지름에서 나가는 이 원주각이라고 보죠, 원래. 원주각들은 다 90도니까. 이렇게. 네. 다 90도거든, 이게. 네.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2개 있지만 여기도 2개 있을 거 아니야. 지름 하나당. 지름 하나당 나오는 게 몇 개? 총 4개일 것이다 해서 지름의 개수 곱하기 4개 하시는 거예요. 그럼 3, 4, 12개겠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지름부터 먼저 개수를 따져라. 그 다음에 지름 하나 딱 놓고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봐라. 어렵지 않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또 어려우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유형 8로 갈게요. 유형 8. 조합을 사용하는 것에 뭐 to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뭐 비슷하겠지요. 예. 뽑는 개념이니까. 자, 33번 가볼게요. 자,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장의 카드가 있어요. 여기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끊어주시고 이제 바로 갈게요. 5콤비 3이겠지 뭐. 유지. 전체 경우에서는 5콤비 3이야. 10가지. 근데 그 중에 3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의 홀수 몇 줄자? 합의 홀수. 자, 갑시다. 그러면 A, B, C로 갑시다. A, B, C. 이걸 다 더해 풀었더니 홀수가 되었어요. 네, 따져야지, 이제. 분명히 짝수 홀수 개념은 케이스가 많다 했어, 내가.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이해됐죠? 어떻게 돼야 될까? 3개가 모두 홀수, 홀수, 홀수. 이해되니? 그치? 홀수, 홀수, 홀수. 이러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하나가 홀수, 하나가 홀수. 2개가 짝수면 되죠? 짝수, 짝수. 되네요. 그쵸? 짝수, 짝수. 근데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 됐지? 그럼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홀수만 몇 개 뽑은 거야? 3개 뽑은 거야. 지금 우리 뽑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홀수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짝수는요? 2개. 그러니까 지금 홀수 3개 중에서 3개 다 뽑았을 때 결국 뭐야? 33. 하고 싶다. 이게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나열까지 하지 마시고. 그럼 얘는 뭐냐면 좀 나누어서
홀수 1개와 짝수 2개 뽑은 거야. 그치? 그럼 홀수 3개 중에서 하나 뽑고요. 짝수는 2개인데 2개 다 뽑아야 되네? 요렇게. 이해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요것도 더해줘야 되겠지? 요거 몇 가지? 요거 1가지. 요거는 3가지 1가지니까 3가지가 되죠? 곱하면. 그래서 요거 꼴랑 해봤자 1 플러스 3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1 플러스 3. 10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케이스 분류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문제가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36번 가볼게요. 36번. 보통 여러분 도형 문제 싫어하잖아요. 36번. 36. 아, 재밌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6이요. 정육면체인데요. 모서리 길이가 1이래요. 그렇구나.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구나. 이렇게 있어요. 1. 다 1이겠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끊어. 꼭지점 몇 개 있는 거니? 꼭지점. 8개 있는 거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에서 2개를 택할 때 아이고 쉽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2개를 선택하면 길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거리가 루트 2 이상이다. 수학에서 루트 2 이상 또는 2 하라는 거는 아이고 이상이라고 했지. 이상 또는 2 하라는 것은 반드시 케이스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상이면 루트 2부터 따질 건데 루트 2 되는 게 뭐 있어요? 루트 2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완벽한 대각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세는 거야 그냥. 다만 좀 귀찮으니까는 한 면에서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뭐 2 곱하기 면의 개수 몇 개야? 6개지 6개. 6면체니까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루트 2짜리들. 정확히 루트 2짜리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부 다 1cm, 1cm, 1cm면 이 가운데를 가르는 꼬챙이, 요 꼬챙이 대각선 요거에서 요거 길이 얼마예요? 루트 3짜리죠. 그럼 루트 2보다는 큰 거 맞잖아. 그치? 이런 것도 몇 개 있을 것이다 하면 세는 거야.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서희, 네 개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여기 루트 2짜리하고 루트 3짜리 세워주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쓸데없는 말이 좀 있는데 뭐가 쓸데없는 거냐면요. 그 다음 유형 9번하고 유형 10번이 통계적 확률, 그다음 뭐 기하학적 확률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 센 교재니까 있죠. 근데 이제 교과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살짝 들어가 있고 거의 의미가 없게끔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담 갖지는 마라. 알겠지? 부담 갖지는 마라.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별로 중요한 확률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 8하고요. 맞죠? 유형 9구나. 유형 9하고 8. 아니, 왜 그래? 유형 9하고 유형 10이죠. 요거를 따져봐서 하나씩만 볼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혹시 또 모르니까는 알겠지? 자, 유형 9 통계적 확률. 그게 뭐냐면은 뭐 요식한 말로 경험적 확률 뭐 이런 건데요. 뭐 이런 말 나올 때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그냥. 알겠죠? 자, 주머니 속에 흰 거 2개, 다랭이도 3개구나. 그 다음에 검은 거 N개. 그럼 토탈 몇 개예요? 그러면 N 플러스 5개죠. N 플러스 5개. 그쵸? 근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 구절권의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반복했는데 2000번. 2000번 중에서 2000번 번이죠. 이건 번 중에서 흰 구슬이 250번 나왔대요. 이걸 이게 경험이라 불러요.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근데 이 경험상으로 봤더니 아니 2000번 중에서 250번 정도 나왔다. 뭐가? 흰 공이. 그럼 이게 뭐냐? 프로바빌리티? 그냥 흰 거 나올 확률이라 생각하자 이거예요. 예? 이런 문제에서. 그런 걸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뭐 5번 중에 한 번꼴로 넌 거짓말하는 학생이야. 그럼 거짓말하는 확률이 얼마니? 5분의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됐죠? 경험적인 확률. 됐지? 그리고 이제 흰 거 날 확률이 이건데 뭐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8분의 1이죠. 맞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은 저 주머니 공의 개수 상황에서는 전체 n 플러스 5개 아닙니까? n 플러스 5개 중에서 흰 게 2개니까 2개 뽑을 확률하고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 유형 10에 있는 기하적 확률. 말 그대로
도형의 넓이라든가 길이로 푸는 확률. 도형의 넓이. 보통 이게 40번만 약간 별표 칠게요. 나온다라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시겠죠? 옛날에도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파트인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예. 근데 약간 이게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여기 보면 이제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P라는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렇습니다. P는 내부에 있고요. 내부에 있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이 뭔지 아세요? 직각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각이 뭐죠? 직각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둔각은 넓은 걸, 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직각보다 작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9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이 각도가. 됐죠? 뭐 이런 상황이 되도록 P점을 여기다 이 내부에 찍을 수 있는, P점이 대충 위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별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합니다. 기하적 확률이 별게 아니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전체 넓이. 분의 문제에서 만족하는 특정 그 사건의, 뭐 A라고 할까요? A 사건의 넓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았죠? 그럼 이제 이 문제 전체 넓이 얼마예요? 네, 토탈. 이거. 그쵸? 이거. 이 P점을 요 안에다 찍을 거니까. 넓이는 1 곱하기 1. 예, 분의 요 만족하는 넓이 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일단은 이 P점이 직각일 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AB가 만약에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름, 원 하나 딱 그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1cm였으니까. 그럼 이제 원을 하나 쭉 그려주시면, 거기 위에 만약에 P점이 있다면, 그때는 다 무슨 삼각형 돼버려요? 직각삼각형 돼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P가 요 바깥쪽에 있으면요. 요런데 P가 바깥쪽에 있으면 좋아요. 이 문제처럼 예각이 만들어지니까. 됐죠?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넓이는 뭐냐면 이쪽 넓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이쪽 넓이를 원하는 거구나.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전체 넓이에서 밑에 있는 저 반원 넓이 있죠? 반원 넓이 빼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전체 넓이가 아까 1이었죠? 1 마이너스 이 반원 넓이가 얼마야? 여기 반지름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분의 1파인데 그죠?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그거 다시 나누기 2 할 거니까 됐죠? 2분의 1 그럼 전에 뭐 나눠지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겠다. 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결단코. 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공부 좀 해봤는데 수학적 확률이 그렇게 어렵나요? 결국은 경우의 수 싸움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허나 확률의 구조는 아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구조적으로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자. 시간 좀 안배 좀 하려고요. 자, 가봅시다. 자, 유형 11번. 약간 개념적인 문제 또는 유형 11 또는 어떤 집합론이 확률론하고 일치한다는 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을 보통 S라 부르죠. S라는 건 다시 한번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있는 집합. 그 다음에 공사건을 집합기호로 공집합으로 이렇게 쓴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 됐죠? 이미 두 사건 A, B는 그냥 어떤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니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probability S와 probability 공집합은 더하면 1이다. 당연하죠. 왜? 전체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이라고 했으며 일어나지 않는 공집합의 확률은 0이라고 했으니 두 개 더하면 1. 뭐 이런 건 뭐. 그쵸? 니은. 자, 요거 좀 조심하세요. 합집합의 확률은 자, 합집합 아까 합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갑니다. 이것은 일단 probability A 이제 복습 삼아서 probability B 한 다음 교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의 확률을 빼어주는 건데 어쨌든 얘도
얘도 확률은 확률인 거야, 인간적으로. 확률은 절대 0과 어디 사이여야 돼? 1 사이여야 돼, 절대적으로. 1을 넘어갈 수도 없고, 알았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맞죠? 오케이, 이렇게. 이건 잠깐 복습. 자, 디귿 가봅니다. 디귿. probability S. 야, 그건 1이라고 무조건. 알겠지? S는 전체 경우에도 공간일 때. 그 다음에 P, A. 플러스 P, B. 걔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두 개 더한 게 항상 여기 1인데 1보다 크냐, 여기 지워버리자고요.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렇게. 됐지?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니, PA가 예를 들어 4분의 1이고, PB도 예를 들어 4분의 1이면, 이게 더해봤자 2분의 1인데,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디귿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알았지? 더욱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유형 12번이죠. 그러니까 유형 12번 잠깐 별표 칩시다. 유형 12번.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문제에서 이런 식들이 등장을 하면, 전부 다 이 식들이 등장을 하면 전부 다 마치 뭐처럼 집합에 대해서 배웠던 이론처럼 집합론이라고 할까요? 그거 잠깐 이해하셔야 돼요. 집합의 개념도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갑니다. 45번. 45번 보시면 뭐 전체 공간을 S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P, A가, 그러니까 A 확률이 나와 있죠. 4분의 1 되구나. 4분의 1.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and 교집합도 나와 있네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나 봐요. 그게 6분의 1.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때 probability A 컴플리먼트 교집합 이딴 거. 이렇게 집합에서 배웠던 그 용어들 또는 법칙. 이게 뭐냐, 이게. 이거 CC 두 개 등장하면 뭐라 그러니, 무조건. 드모로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얘는 probability 일단 요거 반대로 바꾸면 합집합의 컴플리먼트라고 일단 드모로간 아저씨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CC를 묶어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거 반대로 바꾸는 거지 뭐. 그런데 결국 보면 얘의 입장에서 봐. 얘의 입장에서 요 합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합집합의 컴플리먼트, 즉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저기 뭐야? 확률에는 여사건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반대, 즉 이놈의 반대를 이렇게 합집합이라고 계산을 해놓고 전체 확률 뭐에서 1에서 뺀다는 게 원리야. 이해되지? 합집합의 반대쪽을 계산하고 싶으면 거꾸로 합집합을 계산해 놓고 이 전체에 1에서 빼자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생님?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저기 있는 거 다 있잖아. 그치?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교집합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여 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집합 이론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하다면 47번 문제가 상짜리 문제잖아? 그렇게 필요하다면 집합도 한번 그려봐. 집합이자 이코르 확률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러면 그 사건 A, B가 결국 집합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겹치게 그려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probability A가 나와 있으면 여기다 한번 써보고 3분의 2 여기다가 probability B가 나와 있으면 5분의 2 우리 옛날에 집합 배울 때처럼 그냥 써보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교집합이 요거지. 요거 교집합을 최대값 최소값 이거 많이 했던 거다 진짜. 마치 원소의 개수처럼. 자, 여기가 3분의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5분의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항상 집합 중에는 또 확률이라고 보시면 집합으로 봐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얘가 좀 더 크지? 그치? 이렇게. 그치? 크지? 그럼 이 교집합을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X 교집합의 맥시멈과 또는 최소값은 가장 클 때가 되게 쉬워요. 가장 클 때는 이 교집합이 굉장히 클 때니까 이게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쪽으로 쭉 들어왔을 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으니까요. 이 작은 집합이 여기에 다 들어왔을 때 이 상황. 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교집합이 제일 클 때는 그냥 요거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확률이 되겠죠. 그쵸? 이게 뭐였다고? 작은 집합.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다 들어오면 당연히 교집합이 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최소값은 원래 이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없으면 이렇게 쭉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0인데 원래 0인데 잘 보시면 자, 이 집합에도 전체 집합이 있을 거다. 근데 확률에서는 이 전체 집합을 S라 보통 부르며 그때의 확률은 1이거든. 1. 그러니까 만약에 얘하고 더해서 1을 넘어갔다면은 그치? 봐봐 더해볼게. 3분의 2하고 저기 뭐야 5분의 2였나요? 예. 그걸 더하면 이게 통분하면 뭐야 15니까 10 플러스 9 6 10 플러스 6 그치? 맞아? 3이 6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네. 15분의 뭐가 돼서 16이 돼서 1을 넘어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따라서 적어도 이게 1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1 좀 빼자. 1 좀 빼자 이렇게. 적어도 교집합엔 뭐가 있을 것이다. 15분의 1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치? 이게 최소값 15분의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7쯤 되겠다. 그치?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러면 거의 정리를 다 돼가고 있는데